진짜 저희 아빠예요? 그래, 내 딸 20년 만에 찾았어. 헐. 헐. 고아 주제에 시집 왔어요. 말수가 적었죠. 친정 얘기 못했습니다. 고아였으니까. 뒤 봐줄 데도 없네.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문이 잠겼죠. 창 없는 지하, 습기와 먼지. 머리 좀 식혀. 작은 펜던트를 쥐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왔어요. 서연우 씨 계십니까? 누구신데 고아 며느리를? 회장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하문 열렸죠. 연우야.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 딸, 살아있었구나. 오늘 20년 만에 찾은 재벌가 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9월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이었죠. 경기도 수원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죠. 2층 집이었습니다. 30년쯤 된 오래된 집이었죠.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거실은 좁았고 가구도 오래됐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고아 주제에 시집 와서 시어미 복은 다 타고났네. 시어머니 문정희의 말이었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65세였어요. 작은 체구였죠. 하지만 목소리는 컸습니다. 며느리 서연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26세 결혼 2년 차였어요. 키가 작았죠. 158cm쯤 마른 편이었어요. 긴 머리를 묶고 있었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연우는 말수가 적었죠. 친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어요. 고아였기 때문이었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8세까지 살았어요. 부모는 몰랐죠.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살 때 버려졌어요. 서울 지하철역이었죠. 그때부터 보육원이었습니다. 연우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20살에 보육원을 나왔죠.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였어요. 그곳에서 강민수를 만났죠. 28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이었어요. 착해 보였죠. 연우에게 잘해줬습니다. 커피를 자주 샀고 말을 걸어줬죠. 연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청혼했어요. 나랑 결혼하자. 연우는 놀랐죠. 저 같은 사람이랑요? 그래. 너. 민수는 웃었습니다. 연우는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는 거였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문정희였죠. 정희는 연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어디야? 없습니다. 없어? 부모님은? 몰라요. 뭐? 정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고아야? 네. 에휴. 한숨을 쉬었죠. 그날부터 정희는 연우를 무시했습니다. 말을 놓았어요. 반말을 했죠. 야, 이것 좀 해. 설거지 안 했어? 청소는 했고, 연우는 참았어요. 대답도 짧게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말이 없네. 중얼거렸죠. 뒤 봐줄 데도 없으니 말대꾸도 없네. 이웃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아야. 네. 친정도 없어. 그렇구나. 편하긴 한데 좀 그래.
정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연우는 그 말을 들었죠.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어요. 기댈 곳 없는 아이, 불쌍한 아이, 부모도 없는 아이. 전부 들었죠. 이제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오후 7시쯤이었죠.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너 오늘 설거지 늦게 했지? 죄송합니다. 맨날 느려. 고아 출신이라 그런가. 시어머니 문정희는 서연우가 꼴보기 싫을 때마다 지하실로 내려보냈어요. 지하실 가 있어. 머리 좀 식히고 와.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집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전등을 켰죠.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지하실은 작았어요. 10평도 안 됐죠. 창문이 없었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짐들이었죠. 정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위에서 문을 닫았어요. 잠갔죠. 찰칵.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연우는 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두드리지 않았죠. 익숙했습니다. 지하실은 창이 없었어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죠. 전등 하나뿐이었습니다. 희미하게 어두웠죠. 습기가 많았습니다. 냄새도 났어요. 습기와 먼지 냄새가 가득했죠. 곰팡이 냄새도 났습니다. 연우는 구석에 앉았어요. 벽에 기댔죠. 무릎을 안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위에서 말했죠. 머리 좀 식히고 있어.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연우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닫힌 공간은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육원 시절을 떠올렸어요. 벌을 받을 때가 있었죠. 작은 창고에 갇혔습니다. 1시간, 2시간씩 혼자 있었어요. 무서웠죠, 처음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괜찮았어요. 혼자 있는 게 편했죠. 사람들은 늘 연우를 기댈 곳 없는 아이로만 봤어요. 불쌍한 아이, 부모 없는 아이, 친척도 없는 아이. 그렇게 봤죠. 연우는 그 시선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지하실에서도 그랬어요. 조용히 앉아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니, 2시간쯤이었을까요? 시계가 없어서 몰랐어요. 연우는 목에 손을 가져갔죠.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작은 펜던트였어요. 은색이었죠.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낡았어요. 오래된 거였죠. 연우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3살 때 목에 걸려 있던 거였어요. 지하철역에 버려졌을 때 목에 걸려 있었죠. 경찰이 발견했을 때도 그대로였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말했어요. 이거 너 거야. 간직해. 연우는 그때부터 계속 걸고 있었죠.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펜던트를 열어봤어요. 안에 사진이 있었죠. 아주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했어요. 여자가 보였죠. 젊은 여자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일까요?
아닐까요? 연우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 이 사진을 봤죠.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사랑했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위에서 소리가 들렸죠. 발소리였습니다. TV 소리도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연우만 없는 저녁이었어요. 연우가 지하에 있는 동안 집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간이 흘렀어요. 정희는 거실에서 TV를 봤죠. 드라마였습니다. 웃으며 봤어요. 과자를 먹었죠. 아들 민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네. 내일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삼겹살 어때? 좋아요. 대화가 이어졌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연우 이야기는 없었어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오전 9시쯤이었죠.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씻었어요. 부엌으로 갔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 국, 반찬 차렸어요. 민수를 불렀죠. 밥 먹어. 네. 둘이 먹었습니다. 조용히 먹었어요. 엄마. 응? 연우는요? 민수가 물었죠. 지하에 있지. 언제까지요? 이제 그만. 좀 더.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죠. 연우는 지하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물도 없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목도 말랐어요. 하지만 참았죠. 익숙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정희는 이웃을 만났죠.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요. 이웃이 물었어요. 정희는 말을 돌리며 이웃에게 말했죠. 며느리 친정이 없으니 편하긴 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죠. 뒤 봐줄 데도 없으니까.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쉽고. 정희는 태연했어요. 이웃은 어색하게 웃었죠. 민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당 옆에 서 있었어요. 들었죠. 아들 강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았습니다. 모른 척 했어요. 연우는 지하에서 벽에 기대 앉아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쥐었죠. 손에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유일한 위로였죠. 어릴 적 유일하게 남아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괜찮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것도 지나갈 거야. 보육원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지나가. 그러면 정말 지나갔죠. 이번도 그럴 거였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밤이 되었죠.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여전히 지하에 있었어요. 정희는 문을 열지 않았죠. 민수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혼자였어요. 어둠 속에 혼자였죠. 배가 고팠습니다. 많이 고팠어요. 어지러웠죠.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참았죠.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죠. 연우는 지하에서 이틀째 있었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어요. 기력이 없었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그날 오후 집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어요. 고급 차였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어요. 새 차였죠. 반짝였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죠.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이 깔끔했어요. 인상이 날카로웠죠. 뒤에서 2명이 더 내렸습니다. 역시 양복 차림이었어요. 보좌관 같았죠. 첫 번째 남자가 집을 봤습니다. 낡은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누구야?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죠. 정희는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택배 기사가 아니었죠.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놀랐어요.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남자가 말했죠. 정중했습니다. 서연우 씨 계십니까? 네. 정희는 당황했어요. 서연우요? 네. 누구신데요? 정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누구신데 고아 며느리를 찾으시죠? 말투가 거칠어졌죠.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죠. 고아 며느리라고 하셨습니까? 네. 우리 며느리 고아예요. 친정도 없고 정희는 태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시냐고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회장님이 그 아이를 찾고 계십니다. 회장님? 네. 무슨 회장님? 한성그룹 회장님이십니다. 뭐? 정희는 놀랐어요. 한성그룹. 들어본 이름이었죠. 재벌이었습니다. 10대 그룹이었어요. 장난하세요? 아닙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죠. 건넸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장 최민호.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명함을 봤죠. 진짜였습니다. 왜 우리 며느리를 서연우 씨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건 정희는 말을 흐렸어요. 당황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벌이 왜 연우를? 무슨 일이지? 혹시 연우가 뭔가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지금 없는데요. 거짓말했죠. 언제 오십니까? 글쎄요. 친정에. 친정이요? 최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까 친정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게. 정희는 말을 더듬었죠. 친구 집이요. 친구. 그렇습니까? 최민호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문제 되십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죠. 정희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최민호와 보좌관 2명이 들어왔어요. 거실로 갔죠. 둘러봤습니다. 낡은 집이었어요. 좁았죠. 최민호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서연우 씨는 언제쯤 오십니까? 1시간 후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무슨 일로?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회장님이 여기 오신다고요? 곧 도착하십니다. 네. 정희는 더 당황했어요. 그때였죠.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 민수야. 누구세요? 최민호를 봤죠. 한성그룹에서 오셨어. 한성그룹이요? 민수도 놀랐습니다. 연우 찾으러 오셨대. 연우를요? 응.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재벌이 연우를? 생각했죠.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우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친구 집이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정말입니까? 최민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죠. 네. 전화해 보시죠. 네.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하십시오. 지금요? 네. 정희는 난처했어요. 민수를 봤죠. 민수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최민호가 집 안을 둘러봤죠. 이 집에 지하실이 있습니까? 네. 지하실 말입니다. 거기는 왜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남자는 지하로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정희는 막으려 했죠.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거긴 창고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밖에서 또 차가 왔습니다. 더 큰 차였어요. 롤스로이스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남자가 내렸어요. 백발이었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품위가 있었어요. 한성그룹 회장 서태준이었습니다. 서태준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더 당황했죠. 회장님, 서연우는 어디 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친구 집에. 거짓말 마십시오. 태준은 단호했죠. 지하실이 어디입니까? 네. 지하실. 최민호가 이미 찾았습니다. 부엌 옆문이었어요. 여기입니다. 열어보십시오. 안 돼요. 정희가 막아섰죠. 왜 안 됩니까? 거긴 창고라니까요. 창고에 사람을 가둬두십니까? 뭐라고요? 열어보면 압니다. 최민호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잠겨 있었죠. 열쇠 주십시오.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럼 부수겠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보좌관이 이미 공구를 가져왔어요. 자물쇠를 부쉈죠.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어두웠죠. 내려가겠습니다. 최민호가 먼저 내려갔어요. 태준도 뒤따라 내려갔죠. 정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연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희미한 빛이 들어왔죠. 계단에서 불빛이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연우는 눈을 가늘게 떴죠. 빛이 눈부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민호의 목소리였어요. 급히 다가왔죠. 연우를 봤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연우 씨, 불렀어요. 연우는 고개를 들었죠. 천천히 들었습니다. 남자를 봤어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까?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내려왔어요. 연우를 봤죠. 남자는 연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발이 멈췄죠.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연우, 작게 불렀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연우는 그 남자를 봤어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태주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연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에서 봤어요. 얼굴을 봤죠.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우야. 눈물이 났죠. 70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연우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연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딸 살아 있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쳤죠. 연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겨우 물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나야. 아빠야. 네. 내 아빠.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을 찾았어. 20년 동안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 내 아빠. 나한텐 부모가 없는데. 혼란스러웠죠.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위에서 보고 있었죠.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재벌 회장이 연우 아버지라고? 그럼 연우가 재벌집 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도 옆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지하에서 태주는 연우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자. 괜찮아? 네. 연우는 비틀거렸어요. 기력이 없었죠. 태준이 받쳐줬습니다. 물 좀 가져오십시오. 최민우에게 말했어요. 네. 급히 올라갔죠.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연우에게 줬어요. 천천히 마셔. 연우는 물을 마셨죠. 급하게 마셨습니다. 천천히. 태준이 말했어요. 물을 다 마셨죠. 숨을 쉬었습니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태준은 연우의 목을 봤습니다. 펜던트가 보였어요. 은색 하트 펜던트였죠. 손을 뻗었습니다. 펜던트를 만졌어요. 연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올렸죠. 펜던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괜찮아. 안 뺏어. 태준이 말했어요. 부드럽게 말했죠.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네. 이거요? 그래. 그거. 이게 뭔데요? 내가 내 목에 걸어준 거야. 내가 어릴 때. 태주는 펜던트를 열었어요. 안에 사진이 있었죠.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내 엄마야. 엄마. 그래. 이 사람이요? 응. 연우는 사진을 봤어요. 오랫동안 봤죠.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익숙했어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교통사고였어. 태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죠. 그날 너도 같이 있었어. 차가 전복됐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너는 사라졌어. 현장에 없었어. 경찰이 찾았지만 못 찾았어. 20년 동안 계속 찾았어. 사람을 고용했어. 사립탐정도 썼어. 단서를 따라갔어. 그러다 며칠 전에 한 제보가 들어왔어. 수원의 고아 출신 여자가 있대. 이름이 서연우라고. 나이가 맞고
얼굴이 비슷하다고. 태주는 연우를 봤죠. 바로 왔어. 확인하러. 정희는 그제야 알았어요. 위에서 듣고 있었죠. 전부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둔 며느리가 재벌가에서 20년간 찾던 아이였다는 걸 알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을 수 없었죠. 연우가 재벌집 딸이었어? 그럼 나는 재벌 사위? 아니요. 이제 아닐 거였죠. 연우는 일어섰어요. 태준이 도와줬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왔죠. 거실이 보였습니다. 정희와 민수가 서 있었어요. 연우는 그들을 봤죠.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연우는 지하에서 나왔어요. 거실로 나왔죠.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2일 만에 햇빛이었죠. 눈이 부셨습니다. 손으로 가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죠. 거실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죠. 태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연우를 부축했어요. 앉자. 소파로 데려갔죠. 앉혔습니다. 괜찮아? 네. 물 더 마실래? 괜찮아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주는 정희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정희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천천히 다가갔죠. 남자는 정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아이에게 한 일.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무거웠죠. 압도적이었습니다. 전부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면 됩니까? 고아라고 무시했죠. 그건 지하실에 가뒀죠. 머리 좀 식히라고. 3일 동안입니까? 밥도 안 줬죠. 깜빡했다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람을 가두고 깜빡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었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태준은 코웃음을 쳤어요. 제 딸에게 하십시오. 정희는 연우를 봤습니다. 연우는 정희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죠.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정희가 불렀어요. 미안해. 정말 몰랐어. 용서해줘.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너진 얼굴로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대 서 있었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연우야. 불렀어요.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대단한 집안 딸인 줄. 연우는 민수를 봤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으면? 네. 그럼 괜찮았어? 그게 아니라 지하에 가두는 게. 연우야. 3일 동안 굶기는 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연우는 일어섰죠. 태준이 도와줬습니다. 나갈까? 네. 그래. 태준은 정희를 봤어요.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네. 강금죄, 학대죄. 안 돼요. 제 딸이 당한 일입니다. 제발. 최 비서. 네, 회장님. 변호사 연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민호가 전화를 꺼냈어요. 정희는 주저앉았죠.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우야, 우리 얘기 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연우가 말했어요. 차갑게 말했죠. 연우야, 이제 남이에요. 뭐, 이혼할 거예요. 연우야. 민수가 손을 뻗었죠. 태준이 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사위입니다.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아닙니다. 태준은 단호했어요. 이제 연우는 아무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한성그룹 외동딸 서연우였습니다. 연우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걸었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나섰죠. 밖은 밝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죠. 상쾌했습니다. 태준이 옆에 왔어요. 괜찮아? 네. 차 타자. 네. 롤스로이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연우는 차에 올랐어요. 연우는 검은 세단에 올랐죠. 부드러운 가죽 시트였습니다. 처음 타봤어요. 이런 차는. 문이 닫혔죠. 조용했습니다. 박 소리가 안 들렸어요. 태준도 옆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천천히 출발했죠. 집을 떠났습니다. 연우는 창밖을 봤어요. 집이 멀어지고 있었죠. 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 집이었어요. 집을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죠. 정희는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민수는 현관에 서 있었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갔어요. 수원을 벗어났죠. 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가고 있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말을 꺼냈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내가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연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태준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죠. 한참 흘렀습니다.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렀어요. 조용히 흘렀죠.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손을 뻗었습니다. 연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미안하다. 늦게 찾아서 20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태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젠 괜찮아. 이젠 혼자 아니야. 아빠가 있어.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작게 끄덕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서울로 향했죠. 한강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었죠. 집에 가자. 태준이 말했어요. 집이요? 응. 우리 집. 내 집이야. 내 방도 있어. 그대로요? 그래. 20년 동안 그대로야. 내가 올 줄 알았어. 언젠간 돌아올 줄. 연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손으로 닦았죠. 괜찮아? 네. 힘들면 쉬어도 돼. 괜찮아요. 그래. 차는 강남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어요. 큰 저택들이 있었죠. 차가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자동문이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정원이 있었죠. 분수도 있었습니다.
집은 컸어요. 3층 저택이었죠. 차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먼저 내렸죠. 연우를 도와줬습니다. 내려. 네. 연우는 내렸어요. 집을 봤죠. 크고 화려했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도 들었죠. 들어가자. 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사가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응. 따님이십니까? 그래. 정말이십니까? 집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20년 만에. 그래. 찾았어. 축하드립니다. 연우는 안으로 들어갔죠.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었죠.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2층으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올라갔죠. 복도를 지났습니다. 한방 앞에 섰어요. 여기야. 문을 열었죠. 안이 보였습니다. 분홍색 방이었어요. 인형들이 있었죠. 책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내 방이야. 그대로 뒀어. 연우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천천히 들어갔죠. 둘러봤습니다. 책상이 있었어요. 침대가 있었죠. 작은 침대였습니다. 3살 아이용이었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밖이 보였죠.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괜찮아? 태준이 물었어요. 네. 쉬어. 네. 저녁 먹고 싶으면 불러. 알겠습니다. 태준은 나갔어요. 문을 닫았죠. 연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주변을 봤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지하실 문은 다시 닫혔지만 이번엔 그 집이 어두워졌죠. 수원 집은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민수는 방에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한성그룹 저택은 밝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연우는 창밖을 봤죠. 별이 보였습니다. 많은 별이 보였어요.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어요. 열었죠.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작게 불렀어요. 집 찾았어요. 눈물이 났죠. 이제 괜찮아요. 연우의 삶은 이제 위로 향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지하가 아니었죠. 빛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었어요. 따뜻한 곳이었죠. 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20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문이 열렸어요. 연우야. 무릎 꿇었죠. 우리 딸 살아있었구나. 펜던트를 받습니다. 20년 전 그대로 이 집에서 한 일 책임지셔야 합니다. 롤스로이스에 올랐어요.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작게 고개 끄덕였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분홍색 방 20년 그대로 20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